물고 싶으면 한번 까불어봐. 자, 그 다음에 거기 시민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자, 얘가 뭐냐? 와, 얘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원래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치 공부하는 애들도 시험에 나오고 윤리 공부하는 애들 시험 나오고 하여튼 팔방미로 나오는 게 사회계약인데 이런 거야. 딱 이렇게만 기억해. 우리는 지금 막 뭘 심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잘 봐. 신분제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잖아. 그럼 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 거야? 아니지. 그냥 태어났더니 뭐가 돼? 나는 그냥 노비인 거지. 나는 그냥 노예인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관계야? 지배와 복종 관계잖아. 그치? 그렇지? 근데 이제 왕을 없앴어. 특권층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 남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는 다 어떤 관계야? 다들 평등한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우리끼리 이 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동등한 입장에서 뭐 해야 될까? 뭐 법을 만들든, 뭐 대표를 뽑든,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회라는 걸, 우리가 끌고 갈 사회를,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이런 거지. 자, 우리가 대표를 뽑아. 그럼 대표를 뽑는 이유가 뭐지? 대표를 뽑는다는 건 걔한테 뭘 주는 거야? 권력을 주는 거지. 그럼 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 기브 앤 테이크잖아. 주면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뭘 받아? 이 새끼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권력자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네 권력을 줬으니 넌 우리를 보호해 이거잖아. 그치?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뭐지?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동등한,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사회를 이끌어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어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아야 된다. 모든 게 다 계약과. 봐봐. 대통령한테 권력을 줬죠? 4년 동안, 5년 동안 권력을 주죠? 국회의원한테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관계를 성립한 거죠? 그래서 요번 봐. 대통령이 그 권력을 남용을 하죠? 남용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넌 계약을 파기했네? 권력 도로 뺏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사회계약서. 자, 그 다음에 밑에 시민혁명의 내용들 쫙 나오죠?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왕들 이름은 몰라도 되고 전제정치, 이 새끼 또라이 정치한 거든. 그래서 권리장전 알아야 돼. 권리장전, 입헌군주제는 알아야 되고, 미국은 식민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대통령, 이건 알아야 되고, 프랑스 신분제의 모순 얘기했죠? 졸라 모순적이었죠? 인권선언문, 자, 자유평등 파괴 내용이 담겨있는 인권선언문 얘기. 자, 시민혁명 직후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특히 참정권. 자, 밑에 5번 보세요. 참정권의 확대운동. 영국의 차시스트. 이거는 시험에 뭐가 나와? 노동자들 동그라미. 이게 여기에다가 뭐 농민 들어가면 안 되고 노동자야, 노동자. 또 여성 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좀 오래 걸렸어요. 가장 늦게 여성들이 참정권 획득하는데 가장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권 연대권이 나오는데, 자, 사회권은 미주거 봐.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라고 해요. 요 인간다운 생활. 자, 사회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복지권이라고 해요. 복지권 또는 생존권이라고도 표현해요. 요 사회적 권리, 국가에게 요구하는 요 사회적 권리가 최초로 담긴 헌법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바이마르 헌법이, 옆에 바이마르 헌법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고개로 보세요. 사회권은 이런 거예요. 고개로 봐.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 이런 거야.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야. 내가 개, 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목숨, 나의 생계, 나의 목숨을 유지할수록 네가 무조건 책임져 그래. 알았어? 그럼 막 돈이 없으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생계 유지비 달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또 인간다운 생활이 이런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교육해? 뭐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사람은 다녀야 돼. 그래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일해야 되잖아. 그렇지? 일해야 되지. 그렇지? 근로의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야. 알았어요? 이건 언제 등장해? 1919년 몇 세기? 고기 포인트야. 이걸 18세기 하면 아웃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민혁명 직후에 등장한 권리다. 아웃. 자, 그럼 연대권이 뭐냐면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국제적인 연대라는 거에 꽂히셔야 돼요. 국제연대.
연대라는 단어는 힘을 합치는 거잖아. 우리가 같이 연대. 근데 그 밑에 보면 세계 인권 선언문 있죠. 그거 봐봐. 그거 중요한데요. 몇 년도에 발표된지 봐봐. 세계 인권 몇 년도 발표된지 몇 년? 1948년. 얘들아 48년이면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40년대?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세계대전 있었잖아. 그거 알아요?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뭐라고 하냐 그 서기 그러니까는 그냥 기준선 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2000년 동안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야. 또 가장 많이 재산 피해가 있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걸 겪은 인류가 교훈을 얻은 거야. 뭐 이제는 옛날같이 전쟁이 나면 옛날은 어떻게 싸웠어? 그냥 얘네 둘이 기분 나쁘면 얘네 둘이 싸우고 마는 거야. 알았어? 뭐 그래봤자 한두 나라. 근데 요번에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 뭐야? 얘네들이 기분 나빠 싸우는데 막 저 새끼 다 전쟁의 여파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피해가 졸라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전쟁 나면 이런 양상이구나. 아 이제는 전쟁 나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돼? 집단의 힘을 바탕으로 눌러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 아무리 힘센 놈도 집단의 힘을 바탕으로 누리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아 그래서 탄생한 게 국제연합이야. 국제연합의 탄생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자.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어디였어? 195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남북전쟁이야. 한국전쟁.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했어? 봐 연대 세계적 연대 한 거지. 유엔군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 그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엔이 탄생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래 전쟁은 억제가 됐어. 억제가 됐죠? 그 이후에 세계전쟁 없었잖아. 그렇지? 억제가 됐는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가 터진 거야. 뭘까? 최근 우리 겪었잖아. 최근 우리 엄청 겪었잖아.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그렇죠. 질병이야. 너희 코로나 이전에도 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질병 몇 개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뭐 있어? 천연두는 졸라. 너는 그냥 그거는 20세기 더. 얘를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죠. 우리 이제 최근에 역사에서 방금 이야기했어. 메르스라고 해서 메르스, 그다음에 사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이제 몇 년생이지? 09년. 아, 니네 태어나기 전인가? 그런가? 그건 이제 뭐 홍콩발 독감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조류 독감 이게 사람으로도 막 전이되고 막 그랬어. 그래도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인류가 깨달은 거지. 이게 아니구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전쟁만이 아니고 뭐야? 질병도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 부랴부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세계 보건기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봐, 보건기구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걔네가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봐,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 걔네가 딱 컨트롤 타워에서 전 세계 모든 유명한 제약회사를 컨트롤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다 백신 만들어.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만들던 제약 연구 그만 중단. 일제에 모든 유명한 제약회사가 백신을 졸라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단시간 내에 그 많은 백신이 나온 거야. 무슨 백신 막 나왔잖아. 또 빈곤도 인류의 평화를 깨친다. 빈곤. 그래서 빈곤한 나라들 도와줘야 돼. 빈곤한 나라를 도와주려면 걔네가 뭐해? 테러하지. 소말리아 해적 봐. 소말리아 해적. 왜 무서워? 소말리아 해적이 왜 무서운 거야? 소말리아는 해적이 왜 이렇게 많아? 못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배 타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상선들 다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야. 자, 연대가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 외에 이제 현대 사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이 있는데, 자 거기 4개가 보이죠? 형광펜.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자, 주거권이라는 건, 뭐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 그래서 뭐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도 짓고. 그래서 헌법 35조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주택 개발 정책.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너희들 고개 들어보세요. 너희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살고 애기 낳고 살 거 아니야. 그럼 집이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 봐. 엄마 아빠하고 너희 지금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소유 집을 가지려면 제가 저번에 그 단순 계산 해드렸죠. 450 곱하기 12 곱하기 20 해줬잖아. 그게 뭐야? 450 곱하기 12 곱하기 20 그럼 얼마 나와? 10억 8천. 450만 원을
12달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20년을 모으면 10억 8천이 돼. 서울의 강남 빼고 평균 집값이 지금은 또 14억 얼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45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12달 2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희는 뭐해? 집을 못 산다는 얘기는 뭐지? 렌트죠. 렌트의 가장 서러움이 뭐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죠. 흔히 말하는 뭐야? 떠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주거난민. 주거난민. 너희는 주거난민이야. 알았어? 보따리 살고 난민이야. 떠드는 거야. 근데 집값이 막 오르면 전세값도 오르고 막 오르니까 2년 있다가 딱 전세집을 구하려면 또 올라 있어. 젠장. 너무 비싸. 그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경기도도 올라. 와 충청도. 여기도 올라. 땅끝 마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의 요구가. 그래서 국가가 뭐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만들고, 신혼부부 특혜, 신혼부부 특례 그 뭐라고 하냐? 특례 그 뭐라고 하냐? 그죠? 저거 하는 거죠. 집 그 할 때 신혼부부 특례 청약 해가지고 신혼부부한테만 10년 동안 전세값 안 올리고 딱 살게끔 해주잖아. 그런 것도 있고. 너희들 신청하면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집 살려면은 아주 적은 저리로 이자 아주 저리로 집 살 수 있게 해주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는 너희 부모님이 대단한 거야. 너희 부모님은 그런 특혜를 안 받으신 거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거리 안전권. 뭐 우리가 이제 감염병 막 돌았을 때 국가가 우리 케어해주고 통제하면서 막 백신도 맞춰주고 했잖아. 그거고. 환경권은 뭐 말해 보여. 문화권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신경 쓰라 이런 얘기고. 넘어가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쭉 가서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되고 18페이지 와보세요. 자, 요 단원, 요 2단원이 메인이야. 1단원의 소단원 2번. 자, 헌법 이제 헌법 볼 거야. 헌법. 자, 2번의 별표 헌법 내용. 헌법은 최고 규범입니다. 최고 탑 오브 탑 최고의 규범. 18페이지. 자, 헌법 무슨 규범? 최고 규범. 왼쪽 날개 보세요. 왼쪽 날개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규범의 순서가 나오죠. 왼쪽에 보세요. 왼쪽 날개. 헌법 밑에 뭐 있어? 법률 밑에 뭐 있어? 명령 밑에 뭐 있어? 조례, 규칙. 보여 안 보여? 거기다 이것 좀 해놔. 얘들아. 따라해. 뭐 이거 뭐 해놓으라는 거냐면 이거 봐. 이렇게 헌법 있잖아. 헌법 밑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어놔. 지붕을 얹어놔. 법률 여기도 이렇게 밑에 지붕을 얹어놔. 지붕. 자, 이 선생님이 지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야.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상위법 체계, 상위법이라고 하고 아래로 가면 하위법이라고 그래. 하위법.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위의 법이 하위법을 지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봐봐. 법률이 지금 명령 있죠. 명령 봐. 명령. 대통령이 요번에 비상계엄을 발표한 건 대통령령이야. 대통령의 명령이야. 근데 대통령이 명령이긴 한데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어. 그 비상계엄을 발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근데 명령권자,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위에 있는 헌법, 두 단계 위에 있는 헌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헌법이 최고니까 위에서 딱 지배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명령권자가 명령을 어겨서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위의 법이 하위법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헌법에 담겨있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밑줄. 국가 통치조직, 다른 말로 헌법기관. 대통령, 국회 이런 거. 그걸 통치조직, 헌법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그거의 운영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운영원리를 통해 우리는 인권을 기본권으로 보호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에서 보호받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원리와 또 하나가 기본권의 종류가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헌법 10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하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쫙 보세요.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 아까 설명 웬만큼 드렸죠? 요거는 솔직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보긴 어려우니까 가볍게만 좀 보고 갑시다. 자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섭받지 않은 자유고 국가로부터, 평등은 차별받지 않는 거고요. 참정권의 세 종류가 있어요. 밑줄 그어볼게요. 중간에 선거권,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 그 다음에 국민 투표권이라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단임이 뭐예요? 이런 거죠. 선거권은 내가 대표를 뽑는 거지만 공무단임은 내가 직접 해볼게 이거죠. 내가 공무를 맡아서 공적인 업무를 내가 직접 맡아서 맡아서 해볼게. 공무단임. 그래서 이제 공무단임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사무소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는 거, 그 기회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라든가.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사회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청구권, 자유 청구권 별표 해놔야 됩니다. 자, 청구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표시해라면 해라이. 자, 위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옆으로 묶으세요. 위에 자유, 평등 뭐 이렇게 나오는 기본권 옆으로 묶고 옆에다가 이렇게 침해시. 위에 언급되어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시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권의 핵심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 그러면 누가 나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어. 누가 나를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으면 억울하잖아.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나는 뭐해? 수단적 권리 있는 청구권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누가 뭐 나를 때렸어. 나를 갖다 때리거나 나를 뭐 괴롭혔어. 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거야. 그러면 난 걔한테 나 이 새끼가 재판할 거야. 나 이 새끼가 너 소송으로 재판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재판 청구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재판한다 할 때 그 재판은 바로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청원권. 거기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는 거기 요즘 쓰세요. 거기 여기 없네. 재판 청구권이 빠졌으니까 재판 청구권은 꼭 써놓으시고, 청원권은 이제 행정기관에다 하는 거야. 행정기관에다가 동사무소나 시청에다 이런 거 하는 거야.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거야, 얘들아. 뭔데요, 선생님? 우리 동네 어두워요. 우리 동네 전봇대 좀 설치해 주세요. 시청에다가 민원 넣는 거. 그러니까 민원 넣는 게 청원이야. 그 다음에 형사보상, 그 다음에 국가배상. 졸라 어려운 말인데 이거 그냥 가볍게만 보면 그래요. 형사라는 게 뭐냐면, 형사라는 게 어떤 범죄를 밝혀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형사라고 해요. 형사. 다시 범죄를 밝혀내서 죄를 밝혀내서 벌을 주는 걸 형사라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준 거야. 죄 없는 사람.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진범이 잡혔거나 이런 거야. 그러면 그때 그래? 스미마셍.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은 그래? 아이고 뭐 인간이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바뀌었으니까 다행인 거지. 안녕히 계세요. 이 양반은 성이 문제야. 예수님도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했어.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처자식들은 굶어가고 아주 개고생했어. 보상해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면 범죄를 다루는 기관을 상대로 해요. 경찰, 검찰, 법. 알았습니까? 요 세 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니네 때문에 내가 죄 없는데 저러잖아. 보상해. 형사보상. 국가배상은요. 국가도 때로는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국가에 위법한 행위.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내가 배상을 청구하는 걸 국가배상. 자, 요거 언니 오빠들 보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자, 그 다음에 밑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권리도 보장받는다. 자, 이거 나중에 하고요. 4번 별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건 무조건 나와. 무슨 얘기냐? 선생님, 기본권은 불가침이래요. 그렇죠. 기본권은 불가침입니다. 그런데 불가침은 원칙이죠. 근데 제한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본권은 불가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될. 그래서 제한될 수도 있다. 근데 제한될 수 있다고 했지. 제한될. 그러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돼. 형광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 질서유지.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쉬운 말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또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 그 제한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돼. 뭐죠? 제한을 하더라도 이걸 제한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권리는 침해하면 안 돼. 근본적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의정부에서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 그러면 의정부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으면 당연히 도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 런너들이 뛰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학원 끝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선생님 차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자, 여기 못 지나가요, 선생님 차를. 그럼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어. 내가 가는데 네가 왜 막아? 그러면 경찰관이 나한테 뭐라 할까?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 또 하나 국제대회 국가의 하나의 어떤 위상이 중요한 사회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어? 법에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딱 제한의 근거가 됐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일로 와봐. 선생님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나보고 아니 왜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몇천 원 뽀개 나를 막 때려. 때려서 깜빡이 집어넣었어. 깜빡이 집어넣는다는 게 끝나고 나 풀어준 거야. 이건 과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 근본적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과도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헌법 37조 2항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래 보세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원리라고 했는데 자, 뭐 원리 이런 말에 쉽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그냥 다음 헌법에 뭐냐 기본 원리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뭐냐면 헌법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한 밑바탕이 되는 거야. 밑바탕. 자, 당연히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야 되죠. 국민주권. 그 다음에 법치. 자, 지금 대통령을 왜 욕하죠? 법을 무시하잖아. 법치의 반대가 뭘까요? 법치의 반대가 뭘까요? 인치라고 해요. 인치. 그러니까 인치는 사람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 멋대로 하는 정치. 알았어? 그냥 군주제가 인치 같은 거예요. 자,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해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아래 보면 삼권 분립 있죠? 자, 이게 우리 지금 사회 현상을 반영하려나. 대통령, 행정부, 국회, 의회, 법원, 사법부 요 세 개 권력으로 우리가 권력을 분산시켰고 거기 보세요. 쌍화살표가 뭘 말하는 거야? 상호 견제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알겠죠?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한 거야.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면 큰일 나니까 나누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우리가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다 줬어. 지금 이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담당해? 군인이 하는 거야. 군인이. 경찰아시가 아니야. 더 직접적인 얘기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지. 내가 만약에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지. 그럴 때 어떻게 해? 평상시 같으면 횡단보도 그래 불법 건넜어.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비상계엄 시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에요. 군법이 적용돼요. 군법. 그래서 처벌이 5배 이상 강해요. 벌금 3만 원 내는 거 징역 살 수 있어요. 비상시니까. 우리 사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통제되는지 알아요? 엄청 너희 정말 진짜 힘들 거야. 선생님 근데 그런 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포할 만큼 위기 상황이어야 돼. 알았어? 만약에 전쟁이 지금 터졌거나 테러 집단이 총 들고 돌아다니면 이럴 때 하는 거야. 이럴 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했기 때문에 국회에 어떤 권한이 있어. 그렇죠. 비상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고 헌법에는
해제 요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상호 견제.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 분립.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9페이지. 복수정당제. 정당. 여러분 정당 알죠? 정당? 복수정당은 정당이 몇 개? 여러 개. 2개 이상. 2개 이상 허용하는 거야. 선생님 100개가 돼도 돼요? 예, 100개도 됩니다. 1000개 돼도 돼요? 네, 1000개도 됩니다. 정당 설립은 자유입니다. 정당 설립은 자유의 권리입니다. 왜요 선생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 원래 정당의 취지는 이거야.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을 왜 얻어?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그걸 실현해 가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야. 알았어? 그래서 정당 설립을 막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선거 때 보면요. 정당들이 막 나와. 신생정당들이 막 나와. 여러분 그 아저씨 알죠? 내 눈을 바라봐. 10초만 바라보면 넌 행복해질 거야. 이런 아저씨잖아. 그리고 막 공약 남발하죠. 선심성 공약. 신혼부부들한테 3억씩 줄게. 집 하나씩 주고 3억씩 주고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고 심지어 군인들한테 야 너희 연봉 몇 천만 원 줄게. 이런 선심성 공약 남발하. 국민이 바보야? 그러다 뽑아줄게? 안 뽑아주잖아. 그러니까 또 선거 끝나면 해산해. 정당 또 소멸시켜버리고 또 선거되면 내 눈을 바라봐. 이거 못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으니까. 똑똑한 국민이 안 뽑을 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거제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어요. 별표 헌법재판소. 오늘도 열리죠. 오늘도 헌법재판소 오늘도 열렸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헌법재판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오로지 헌법과 관련되는 것만 재판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하던데요.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과 관련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르고 말고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거야. 맞죠? 거기 형광펜. 헌법소원제도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판이야. 헌법소원은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쓰세요. 청구권자가 우리야. 국민이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야. 우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거야. 이게 뭔데요 선생님? 헌법소원이란 말의 소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원이야.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제발 제 소원 이런 거죠. 제가요 억울한데요 막 경찰서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도 해결을 안 해줘요. 재판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 마지막으로 빌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거 하는 걸 내가 직접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굳이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신문고 제도 같은 거. 왕 앞에 가지고 와 하는 거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야. 한 해 헌법소원은 한 10,000건, 15,000건 정도가 제기가 돼요. 헌법재판관들 노는 게 아니에요. 졸라 바빠요 여러분 원래. 엄청 바쁜 분들이야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이거는 뭐야? 아까 얘기했죠. 하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기관도 있죠. 세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자. 시민참여 방법. 자, 거기 2번에 시민참여 방법에 합법적 참여와 시민 불복종이죠.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라는 게 정치 참여를 말해. 여러분이 집회에 나가는 것도 정치 참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정당에 가입을 해도 정치 참여고요. 제가 언론사에 기부를 해도 정치 참여고요. 이거 다 정치 참여입니다.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민 불복종이 어려운 말이에요 원래. 시민 불복종은 뭐냐면 이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부당한 잘못된 법이나 어떤 국가 정책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청원도 하고 막 요구를 했는데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야. 불복종이란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죠. 불복종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불복종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 왜? 이 불복종이란 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야. 시민불복종은 위법, 즉 법을 어겨서까지 국가한테 저항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당한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 공익, 사회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형광등.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양심적으로 비폭력 위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비폭력 위법 행위 꽂히셔야 돼. 자, 그러면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합법적으로 해서 안 되잖아.
합법적으로 했다니까 먼저. 전제 조건은 먼저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야. 알았지? 근데 안 바뀌잖아. 안 바뀌잖아. 근데 부당하다는 건 뭐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야. 근데 합법적으로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바뀌어.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야? 최후 수단. 들고 일어나야지. 그치? 그 얘기야. 자, 조건이 중요합니다. 밑줄. 목적이 정당해야 돼. 개인적 이익 가지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이 자기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뭐 불복종한다? 용서 안 돼요.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사회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밑줄 최후 수단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처벌 감수. 선생님 왜 처벌을 감수해요? 이거 정황했는데 법을 어겼죠. 위법한 행위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요. 나는 근본적인 법치를 부정하는 게 돼. 우리가 하려는 건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말하는 건 일부의 법과 정책이 국민들 눈에 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바꾸자는 거지. 내가 근본적인 법치를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처벌 감사는 깜빵 갈 거 아니야. 깜빵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용없잖아. 아니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와 저렇게까지 하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야. 바로 처벌 감수. 또 비폭력. 당연히 비폭력적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거기다 두 개만 더 적으세요. 공개성. 공개적이어야 된다. 신의국정은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된다. 써라면 써라. 아니 공개성. 하나 더 써야 돼.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 요 두 가지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시민불복종이 정당해. 시민불복종은 요 두 가지가 추가로 돼야 돼. 공개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꼭 적어놔. 자, 하나만 더 하자. 쭉 넘어가자 뒤로. 할 게 많아. 먼저 숙제는 28페이지까지. 우리 설 끝나고 보는 거야. 맞죠? 네. 다음엔 요거 숙제 오면 한다. 죽일 거야 안 해 오면. 분명히 얘기해서 27페이지까지 무조건 풀어라. 넘어가. 28페이지. 사회적 소수자까지 해야 돼. 자, 사회적 소수자. 2분 남았네. 미치겠네. 자, 첫 줄이나 밑줄.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끊고 슬래시 끊고 사회 다른 구성원에게 동그라미 차별받는 거.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까? 신체적 이유로 사회 다른 구성원으로 차별받아. 예를 들면 뭐지? 장애를 가진 분이 비장애인으로부터 차별받는 거. 이해됐어요? 비장애인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슬람주의 사회에서 이슬람 율법이 여성 차별이 심하지.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사회에서 남성주의적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소수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야 돼.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동그라미. 의식 또는 인식을 해야 돼. 의식 또는 인식이 있어야 돼. 의식 또는 인식.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대로 봐. 예를 들면 자, 옆에 친구 보세요. 자, 손잡아 주세요. 싫어요? 자,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사랑해. 싫어요. 아니, 그런 눈빛 말고 좀 약간 관능적인 눈빛으로 사랑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문화권에서는 용납이 안 돼. 우리 문화권에서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왜? 다수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성애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동성애를 원하시는 분은 소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야. 여러분이 우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독일로 갔어. 가능하죠.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나는 그 동성애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차별받는 느낌을 안 가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차별받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이 없으면 그것도 소수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독일하고 프랑스는 알죠? 동성애자들 합법적으로 혼인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최근에 법 바뀌어서 프랑스인가 그래요. 독일. 여기 입양도 돼. 입양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재밌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지 않겠어? 선생님 봐주세요. 예를 들면 이리 와봐. 얘네 둘이가 부부야. 내가 이 부부에 입양된 애야. 막 성장하면서 그래서 보니 엄마 엄마 엄마가 둘 학교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오래. 엄마 학교 선생님 오래. 다음에 아빠 데리고 오래. 아빠 오래. 그럼 학교 선생님 이모님 부모님 제가 아빠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됐겠죠? 우리 문화뿐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도 한 10년 후만 되면 동성 합헌 되지 않겠어?
왜냐 우리도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 지금 봐. 성전환자 소수자인데 지금 사회활동 하죠. 풍자 언니 방송에 나오고, 뭐 홍석천 아저씨 방송에 나오고, 뭐 하리수 누나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봐.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10년 되면 아마 합법, 그러니까 좀 참아 너희들 알았어? 10년 후면 인정받을 수 있어 알았지? 알고 있어서 너희들 내가 알고 있어야지. 10년만 참아.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만 되면 우리도 아마 합법적으로 분명히 동성 커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도 많이 빨리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28개. 거기 소수자의 특징 있죠? 5개 있습니다. 옆으로 묶어놓으세요. 자, 그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어려워. 봐봐. 반드시 수적으로, 쪽수로 소수라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빨리 써놓으세요. 어이씨. 야, 우리 몇 분까지 하는데? 10분. 와, 괜히 졸라 빨리 했네. 정각까지인 줄 아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거기다 쓰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자, 소수자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 5개 중에 첫 번째. 남아공에서는 흑인이 소수자예요. 왜요, 선생님? 흑인이 소수자. 아까 소수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사회적, 신체적, 문화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받는 거죠. 원래 남아공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날씨가 어때요? 우리 기후 배웠죠. 적도로부터 한참 멀리 있어요. 더워요, 따시해요, 살만해요. 더워요. 살만해요. 온대기. 그래서 백인들이 일부가 안 떠났어요. 여전히 거기 남아서 짱 박혀서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그 사회에서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쪽수는 얘기가 많죠. 숫자로는 당연히 수적으로는 당연히 수치적으로는 얘네가 많아요. 당연히 많죠. 하지만 이들은 그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쪽수로 소수자라고 인식하면 안 돼. 알았어? 쪽수가 많더라도 소수자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소수자의 집단이라는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대상. 그 차별 나왔죠? 당연히 이런 주류가 아니니까 자원 획득이 불리하죠.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이제 따당한다 이런 얘기죠. 자원 획득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 자, 차별받는 집단에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대와 장소와 소속 집단은 다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합법 결혼 안 되는데 이민 가면 돼. 독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저 유럽으로 가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민도 되고 심지어 입양도 해서 아기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의 차별 양상 보겠습니다. 당연히 성별에 의한 차별.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해도 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무래도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차별.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그런 실험도 했다며요. 서양 백인 여자가 지하철에서 길 물어보면 울라기 치밀하게 잘가 길면서 동남아시아 여자가 길 물어보면은 쌩까거나 대충 가르쳐주고 뭐 지나고 이건 PD가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장애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교육도 사회적 관계에 의한 배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도시가 어떤 혜택이 더 강하고 뭐 농촌 아무래도 혜택이 좀 덜하니까 뭐 차별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취업에 대한 거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자, 5번 별표 이제 해결 방안 나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수자가 겪는 고통을 좀 공감하라.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또 배려하고 인권 감수성 밑줄. 혹시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감성이란 게 뭐야? 인권이라는 걸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쓰세요. 거기 관용이라는 단어도 쓰세요. 관용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관용. 용서와 배려를 관용이라고 하죠. 용서, 배려의 자세, 관용.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자, 형광펜 적극적 우대 조치. 요거 나옵니다 시험에.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해서 옆에 사이드에 날개 있죠. 소수자를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를 제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이들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 사회 입학 등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정책 동그라미.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법으로 하는 거야. 이걸 잘하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소수자에 대해서 이 적극적 우유 정책을 해야 이제 나라 전체가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잘 들어. 여러분은 동양인이잖아.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할 때 여러분 혜택 받아. 공립대학, 주립 공립대학에서는 이 유색 인종에 대한 쿼터가 있어요. 쿼터가 있어서 그 쿼터 안에서 여러분이 꼭 그냥 쉽게 말하면 퉁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계, 그렇게 해서 히스패닉에서 이 쿼터를 정해놓고 공립대학, 사립대학 말고 공립대학에 입학할 때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 내가 공무원 하고 싶어, 공무원 혜택이 있어요. 주나 뭐 지방도시,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이렇게 또 국가도 마찬가지 연방 정부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유색 인종이잖아, 그렇죠? 소수자지 혜택 받아요. 플러스 가산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혜택 받는 경우 꽤나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 적극적 우대 정책을 당연히 혜택 받는 사람은 좋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속된 말로 내가 이거 해보자. 우리나라 지금 남자 여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대 가산점 제도, 군가산점이죠. 군대 가는 남자에 대해서 취업 시 일정 부분 또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줬었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래? 얘는 병역의 운을 지고 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알았어. 적극적 우대 정책 법적으로 한 거였어.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우연성이잖아. 이 자연적인 우연성의 결과를 가지고 자연성의 우연성이 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남녀의 성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대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우연성 그 자체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 우대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 알았습니까? 이걸 여성 동지들이 헌법소원을 해서 너희들이 이겼어. 그래서 없어졌어. 근데 너희는 가산점 못 받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없어. 군대 가산점 없어졌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 요즘에 점점점 인구수가 줄잖아. 내가 봐서는 너희 여자들 앞으로 10년 안에 너희도 그 의무병으로 갈 거야. 저기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처럼 갈 거야. 니네는 아니야. 니네는 신혼이면 니네 아줌마잖아. 그래서 너는 아니고. 니네 동생 저기 또 니네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가면 가산점 받아야죠. 왜? 이제는 남녀 차별이 아니잖아, 그렇지? 군대 가네와 안 가네죠. 왜냐면 인원수가 줄으니까 군대 아마 우리도 그거 할 거야.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린 지금 징병제잖아. 이제 바뀔 거야. 모병제 해가지고 이제 월급 이만큼 줘서 하는 거는 바뀔 거야. 자. 27페이지까지 해보세요. 알았죠?